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1일 싱가포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싱가포르 소식과 싱가포르 주변국 소식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로힝야족에 대한 인신매매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수주 동안 인도네시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의 유입 원인으로 인신매매를 지목하고 인신매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영토 특히 아체주로 들어오는 로힝야족 난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들 난민의 유입에 인신매매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로힝야족 인신매매 혐의로 아체주 주민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80만 루피아를 받고 로힝야족 30명을 북스마트라주 메단시로 내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체주에는 지난달 14일 이후 1,000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이 보트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난민 대피소로 안내했지만 도착하는 난민이 늘어나자 최근 들어서는 이들의 상륙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여전히 우선한다면서도 로힝야족 난민을 위한 임시 지원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로힝야족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단체들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으로 이전부터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6년 미얀마 정부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쫓겨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대거 피신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바자르 난민촌에는 약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로 로힝야족 난민들이 종교적 차별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로힝야족 난민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난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의 송크란 축제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정부는 송크란의 문화유산 등재를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내년부터는 송크란 축제를 더욱 확대해 세계적인 행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크란은 태국의 설날로 태양이 황도 12궁 가운데 첫째 자리인 양자리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태국인들은 이때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여기고 불운을 씻고 행운을 비는 의미로 손에 물을 뿌리고 불상에도 정화수를 뿌립니다. 이런 의식에서 비롯된 물축제가 송크란의 명물이자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 송크란 연휴에는 거리에서 서로 물을 뿌리고 물총을 쏘는 축제가 열립니다. 송크란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하고 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송크란 축제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태국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송크란 축제가 세계적인 행사로 성장함에 따라 물 낭비나 교통사고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물 절약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송크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태국의 문화와 관광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에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2층 버스를 퇴출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정부가 14명이 사망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2층 버스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5일 태국 남부 프라추업 키리칸주에서 달리던 2층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나무와 부딪히면서 14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2층 버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현재 허가된 2층 버스의 면허가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기로 했으며 2층 버스 높이 제한을 최대 4.3m에서 4m로 낮추고 모든 버스에 위치 정보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태국에서 2층 버스는 향후 4, 5년 이내에 퇴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층 버스는 특이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지만 높은 자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승객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사고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2층 버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 정부가 불법 투자와 알바 사기 웹사이트 100여 곳을 폐쇄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불법 투자 및 아르바이트 관련 사기에 연루된 웹사이트 100여 곳을 폐쇄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전자정보통신부는 지난주 내무부 산하 국가사이버범죄조정센터로부터 이들 웹사이트에 대한 폐쇄 권고를 받고서 이를 이행했습니다. 폐쇄된 웹사이트들은 해외 개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며 디지털 광고와 챗 메신저, 제3의 계좌 등을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경제 사기에서 얻은 수익금을 카드망이나 암호화폐, 해외 현금 자동 입출금기, 국제적 핀테크 기업들을 이용해 인도 밖으로 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고액의 커미션을 주는 온라인 사업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게 될 경우 금융거래를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투자 및 아르바이트 관련 사기를 단속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는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사기를 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불법 투자 및 아르바이트 관련 사기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인도네시아가 특허 심사 하이웨이를 개통하여 앞으로 모든 수속에 대해 신속 심사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특허청과 협력해 특허 심사 하이웨이 PPH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PPH는 두 나라의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특허청에서 특허를 획득하려면 약 4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18.4개월 우리 특허청의 특허 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면 그 결과를 활용해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 획득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를 세 번째로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특허 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473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와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38개국으로 특히 인도네시아가 PPH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청은 특허 심사를 우선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해졌다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PPH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LH생활건강이 미니타투 프린터 인프린트 첫 해외 매장을 방콕에 개장했다는 소식입니다. LG생활건강이 태국 방콕에
미니 타투 프린터인 인프린투의 첫 해외 매장을 열었습니다. 인프린투는 고객이 모바일 앱에서 타투 도안을 선택하면 이를 그대로 신체나 사물에 구현할 수 있는 휴대용 미니 타투 프린터입니다. LG 생활건강은 태국 고객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험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동남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오프라인 개장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고객 경험의 접점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인프린투를 전 세계 고객에게 선보이기 위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정보기술 박람회인 CES 2024에도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LG 생활건강의 인프린투 해외 진출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프린투는 기존의 타투 방식과는 달리 별도의 도구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타투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타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타투 문화가 발달한 국가로 인프린투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인프린투를 통해 동남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CES 2024 참가를 통해 인프린투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가 안정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게 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가 안정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을 상승시킵니다. 태국 정부는 전기료 인하와 휘발유, 경유 가격 인상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해 왔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식품 가격 하락도 물가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물가 안정으로 소비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정치적 안정, 연료비, 세계 경제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태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태국 정부는 물가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관광객 유치 경쟁, 인도네시아가 한중 등 20개국 추가 비자 면제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미국, 중국 등 20개국 관광객들에게 추가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감한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외국 관광객 1,600여만 명을 기록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는 400만 명, 2021년에는 35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관광객 1,1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자 면제국을 확대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데 있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비자 면제국 추가 지정 움직임을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유사한 행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내년 초부터 중국과 30일 무비자 방문을 서로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최근 중국과 인도 방문객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관광 수입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비자 면제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마라피 화산 폭발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마라피 화산이 폭발한 사고로 인해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난 4, 5일 수색을 통해 사망자 11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날 실종자가 사망한 채 발견돼서 이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마라피 화산은 지난 3일 폭발하여 등산 중이던 75명 중 52명이 대피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23명은 숨졌습니다. 현지에서는 화산 폭발의 징후를 보이더라도 당국이 등반을 허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도 마라피 화산이 폭발한 경우에 등반 중이던 16명이 고립돼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습니다. 화산 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도 등반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화산 경보는 화산관리청이 결정하나 등반 허가는 지방당국의 결정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당국은 화산 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감지하고 화산 경보를 발령했지만 폭발 당시 등반을 허가받은 75명이 있었습니다. 마라피 화산 폭발로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이번 재난은 화산 경보와 등반 허가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화산 분화구 반경 3km 이내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활화산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태국 무에타이 관련 소식입니다. 태국이 전통 무술 무에타이를 소프트 파워로 주목하며 세계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무에타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도자 해외 파견을 준비하고 비자와 취업 허가 신청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하는 등 무에타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태국을 찾는 무에타이 유학생에게 거주 허가를 제공하고 무에타이를 학교 수업 과목으로 장려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세타 총리는 전통 무술은 최우선으로 수출할 소프트 파워 분야로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무에타이의 인기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부아카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전설적인 무에타이 선수 손밭 반차맥도 참석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무에타이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부아카오는 태국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툭티, 부러진 검의 전설 등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태국은 소프트 파워 진흥을 역점 사업으로 삼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에타이를 비롯해 영화, 음식, 음악, 축제, 관광, 패션 등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국가 소프트 파워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세타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부는 소프트 파워 강화를 책임질 핵심 기관으로 한국의 콘텐츠 진흥원을 벤치마킹한 태국 콘텐츠 진흥원도 설립합니다. 태국의 무에타이 세계화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에타이는 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종합 격투기입니다.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설적인 선수들의 활약으로 무에타이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에타이의 세계화는 태국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에타이를 배우기 위해 태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무에타이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무에타이를 통해 태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태국이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OECD는 경제 발전과 세계 무역 촉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38개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회원국입니다. 태국이 OECD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선진국 진입의 관문으로서 OECD 가입은 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OECD 회원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시 우대 조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태국의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국은 OECD 가입을 위해 규정과 법률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회원국들에게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과 더불어 인도네시아도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로 OECD 가입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OECD 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태국의 경제 발전과 세계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싱가포르 관광청과 대한항공이 B2C에 이어 MIC에서도 협력한다는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관광청과 대한항공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싱가포르행 관광객 유치 및 MIC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업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B2C 분야 협업으로는 싱가포르 식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2024년 1월 28일까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싱가포르행 편도 및 왕복 항공권 7% 할인 코드를 제공하고 나만의 싱가포르 여행 테마를 선정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싱가포르는 인스타그래머블과 싱가포르의 푸드 다이닝을 주제로 다양한 싱가포르 여행 코스를 제안합니다. 주 치앗 카통 사이트가 투어는 사이드카를 타고 주 치앗과 카통 지역의 알록달록한 숍하우스와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둘러보는 투어입니다. 인스타워크 도시의 색은 싱가포르 시청부터 클라키까지 싱가포르 도심 곳곳의 숨은 명소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게일랑 야식 투어는 매주 수요일 야시장이 열리는 게일랑 지역의 전통 음식과 주류를 맛볼 수 있는 투어입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진행되는 야간 칵테일 만들기 체험에서는 차이나타운 먹거리 골목에서 로컬 요리를 맛보고 바에서 직접 칵테일을 만드는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IC 분야 협업으로는 글로벌 아시아 비즈니스 교점으로서의 싱가포르 입지 강화에 나섭니다. 전시홀 및 행사 장소, 여러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다양한 MIC 시설 소개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 기업 및 핵심 여행사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MIC 팬투어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싱가포르를 알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싱가포르는 한국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여행 및 비즈니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싱가포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뉴스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